요리초보의 볶음우동. 빠르게 재료 설명부터 들어갈게요. 참고로 저는 지극히 요리초보입니다. 자, 먼저 굴소스 한 숟갈, 비린맛을 잡아줄 미림 한 숟갈, 원래는 설탕 한 스푼인데 저는 올리고당으로 한 스푼 넣었고요. 설탕이 없어서요. 매콤한 맛을 위한 고춧가루를 한 숟갈, 그 다음 가정집에 있는 초코시럽. 이 아니고요, 저는 우동팩에 있던 갓소 소스를 넣었습니다. 뭔가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서요. 원래는 간장 2숟갈인데요, 농축된 액일 테니 한 숟갈만 사용할게요. 그 다음 후추 살짝, 이것도 넣어줄 건데요, 이금기에서 나온 고추기름을 한 숟갈만 넣어주세요. 필수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도 한 통 구매하시고 매운 음식에 한 스푼만 넣어주시면 뭔가 있어 보이는 맛이 납니다. 이러면 소스는 완성입니다. 그 다음 야채는 사실 여러분들이 드실 만큼만 마음껏 넣으시면 되거든요. 대신 재료가 너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맛은 밍밍해집니다. 재료를 썼을 때 딱 하나 기억하실 점은 재료가 너무 두꺼우면 면발과 함께 잘 안 집히실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얇게 써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양파, 당근, 양배추 정도면 야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파를 썬다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기호에 따라서 청양고추나 버섯, 피망, 파 정도를 추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이나 무와 같은 종류는 절대 안됩니다. 너무 딱딱해서 면이 씹히는 식감보다 재료를 씹는 아삭한 식감이 더 커지게 되거든요. 비슷한 논리로 가지도 저는 잘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물컹한 식감과 면이 함께 어우러지는 건 별로 맛있는 느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고기류가 없으면 뭔가 아쉽죠? 저는 집에 남는 닭 안심을 사용했습니다. 돼지고기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돼지고기에서는 기름이 나오니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맛있겠죠? 제가 먹어본 결과 닭 안심은 볶음우동에서는 조금 뻑뻑했어요. 냉장고에 굴러다니던 새우도 조금 넣고요. 이 새우는 마트에서 10,000원 조금 넘게 파는 새우인데요, 한번 사시고 모든 요리에 넣어 드실 수 있는 극강의 가성비 물품입니다. 추천드려요. 그리고 닭이 좀 더 남아서 사이드 메뉴로 가라아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실수였습니다. 저와 같은 요리 초보분들은 굳이 맛있게 하겠다고 한꺼번에 요리를 벌리시기보다는 하나의 요리에 집중하시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다다익선이 아니라 과유불급이 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닭고기에 소금, 약간 후추 약간을 넣고요, 튀김가루와 물을 1:1로 배합해서 반죽물을 만듭니다. 저는 노브랜드 치킨가루를 사용했어요. 이걸로 튀기면 뭐든 맛있으니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비닐봉투에 치킨가루를 적당히 넣어두면 튀김 준비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팬에 불과 기름을 올리시고요, 먼저 고기를 살짝 볶아줍니다. 너무 오래 안 볶으셔도 되고요. 기름기가 없는 고기는 팬에 달라붙으니 꼭 기름을 두르도록 합니다. 적당히 색이 나기 시작하면 나머지 재료를 모두 넣어줍니다. 어렵게 순서를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볶기 시작하는데 팬은 가능하면 높이가 조금 높은 걸 사용하시고요. 그 이유는 바로 이걸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스냅을 주면 왠지 내가 요리를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요리가 재밌어지거든요. 사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런 착각이 있어야 열심히 일을 하는 동물이죠. 적당히 야채가 다 익는 것 같으면 양념을 모두 넣어주시고요. 야채들과 소스를 잘 버무려지게 볶아줍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프라이팬에 물이 생길 건데요, 이때 면을 넣어주시고 물을 조금 더 떠서 면이 잘 풀리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은 반컵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면이 풀리면 볶음우동은 완성입니다. 면이 풀리는 동안 가라아게를 준비할 건데요, 사실 이게 실수였습니다. 괜히 일이 2배가 되어가지고 음식이 나오는 타이밍이 어긋나 버리게 된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두 요리가 다른 시간에 완성이 되어버려서 먼저 만든 게 식어버리거나 오버쿡이 되어버립니다. 비유하자면 라면에 계란을 넣었는데 계란을 익히느라 면이 다 풀어져 버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아무튼 이때 저는 가라아게를 먹는다는 생각이 그저 행복했습니다. 반죽물을 묻힌 고기를 봉투에 넣어 가루가 잘 먹게 흔들어 주시고요, 면발이 잘 풀리게 한번 확인해 줍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실수인데요, 사실 우동은 풀리려면 물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미리 면을 따로 끓여가지고 넣으시거나 팬에 물을 좀 더 많이 넣기를 추천드려요. 여기서 한 번 더 팬을 롤링. 사실 이 타이밍이 딱 먹으면 되는 타이밍이지만 저는 아직 하나가 더 남아있죠? 기름에 불을 켜서 온도를 올려줍니다. 밑에 찌꺼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기름은 사실 쓰면 안 되는 겁니다만 우동이 식고 있으니까 그냥 쓸게요. 튀김을 넣었을 때 기름이 보글보글 올라오면 준비가 다 된 겁니다. 가라아게가 노릇해질 때까지 잘 익혀주시면 되고요. 너무 오래 익히실 필요는 없으니까 적당히 완성되면 만든 요리들을 세팅하도록 합니다. 이 세팅도 사실 요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입으로 보기 전에 눈으로 먹는다고 하죠. 하지만 저는 초보라 그냥 넣었습니다. 볶음우동 위에는 마요네즈를 한 바퀴 뿌려주시고요, 파나 파슬리가 있으시면 조금 뿌려주시면 색깔도 좋고 맛도 좋아집니다. 자, 그럼 볶음우동과 가라아게가 모두 완성이 되었고요.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먹음직스럽죠? 연말 파티를 위한 술로는 깔라만시 소주를 준비했어요. 매콤한 볶음우동과 시큼달달한 소주가 상당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한번 드셔보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원래 신맛이 입맛을 자극해서 맛을 더 잘 느끼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먹어본 결과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소주를 마시면 입에 입맛이 싹 도는 게 바로 안주를 먹도록 하더라고요. 가라아게도 적당히 잘 익었는데 안심살을 써서 그런지 꽤 뻑뻑했습니다. 여러분은 가능하면 닭다리살을 쓰세요.
코로나 때문에 나가기가 힘들어서 저는 친구들과 화상으로 연말 파티를 즐겼어요. 지루하고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술값이 상당히 절감되었습니다. 교수님들을 마주할 때는 줌이 이렇게 재미가 없던 것이 이번만큼은 상당히 도움이 되었어요.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잘 끊기지도 않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아까 면발을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볶은 결과입니다. 면발이 뚝뚝 끊기는 모습이죠. 여러분은 요리할 때 팬에 충분히 수분이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기가 조금 많아 보여도 불이 막상 꺼지면 대부분 증발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도 맛은 상당히 좋아서 술을 마시는 내내 입이 행복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만 잘 지켜서 만들면 여러분들도 정말 맛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영상은 끝이 나고요. 여러분도 연말 잘 보내세요. 짠!